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서 8분 정도 걸리는 다중주택에 나와 있는데요. 원룸이 11개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주인 세대까지 구성이 된 주택입니다. 건물의 외관을 보니까 건물의 외관은 상당히 괜찮고요. 건물의 연식은 2016년식이라 9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이제 주택의 외부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는 이렇게 한 2대 정도가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주차장 안쪽에 있는 저기 샌드위치 판넬은 아마 위반 건축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건축물 대장을 보면 위반 사항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시의 물건으로 평가가 되어 있고 지하 1층부터 4층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하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사생활 보호창이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는 지금 5개 호실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내부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관문은 이렇게 열려 있고요. 그리고 우편은 좀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 입구를 보니까 전기 계량함이 있는데 지금 4층에 여기 하나는 좀 떨어져 있는 걸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임차인분들이 거주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실은 5개 호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전부 다 원룸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하 1호부터 지하 5호까지 총 5개 호실로 되어 있고 면적은 아마 좀 작은 걸로 보입니다. 한 4평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전면으로 보면 이쪽 부분은 지금 보일러실로 보이는데요. 보일러가 아마 지하 5개 위쪽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제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건물 내부를 쭉 한번 둘러보니까 건물 내부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1층에는 이렇게 2개 호실이 위치해 있는데 1층 2개 호실은 원룸으로 되어 있는데 면적은 좀 큰 원룸으로 보입니다. 제가 도면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8평에서 9평 정도는 나올 만한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제 한층 더 올라가 볼게요. 내부에는 이렇게 좀 먼지들이 많이 쌓여 있긴 한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해 보입니다. 이렇게 대리석이 깨지거나 어떤 하자가 있는 부분은 없고요. 이제 여기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2층도 1층과 동일한 구조로 2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202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마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이제 3층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층에는 주인 단독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3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3층에 거주하면서 임대 주기에는 적합한 건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옥탑층으로 가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지금 옥탑층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탑층에는 지금 이렇게 401호가 위치해 있고요. 지금 이 문이 옥상으로 나가는 문인데 이 문을 열면 한 개 호실이 더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402호가 또 위치해 있고요. 옥탑층에는 이렇게 2개 호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 원룸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옥상으로 올라왔는데요. 옥상 바닥 부분은 아직 방수 페인트가 그렇게 많이 벗겨진 것 같진 않아요. 나중에 수리는 한번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옆쪽을 보면 지금 이쪽도 보일러실로 추정이 되는데 아마 제시의 물건으로 평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쪽에도 지금 보일러가 이렇게 2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5층에서 옥탑층에서 사용하는 보일러로 생각이 됩니다. 에어컨 실외기도 이렇게 2개가 위치해 있고요. 이제 옥상까지 전부 보여드렸는데 제가 경매 사건에 대해서는 사무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현장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건물의 내부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내부에 청소가 안 된 부분 제외하고는 건물의 컨디션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건물이었고요. 이제 지도를 보면서 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의 입지는 지금 표시되는 이 부분에 있고요. 서울대 입구역 8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역세권의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도보 10분 정도면 그렇게 멀지 않은 어느 정도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제가 현장을 방문할 때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요. 길이 전부 다 오르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로드뷰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로드뷰를 보니까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까지 가는 길목은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르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급경사의 오르막은 아닌데요. 나지막한 오르막이 지속적으로 있는 그런 길이니까요. 이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이 동네를 걸어 보면서 판단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임차 수요는 충분히 맞춰질 만한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봉천 초등학교와 봉원 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순환로를 넘어가면 이 밑에 부분은 샤로스길이라는 길인데요. 그 서울대의 샤자를 따서 샤로스길이라고 합니다. 상가들도 상당히 많이 입점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위치를 보면 입지는 괜찮은 편에 속하는데요. 오르막길이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이제 경매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21811번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00-86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46평 정도 되고요. 그렇게 작은 면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의 면적은 105평 정도가 됩니다. 감정가는 18억 6천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고요. 지금은 최저가가 11억 9천만 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감정가에서 36% 정도 떨어진 금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입찰기일은 2025년 6월 11일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한 번씩 다녀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토지 건물의 현황을 보니까 토지는 한 필지로 나와 있고 건물은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총 3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위반 사항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층부터 3층까지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는 지금 5개 호실이 위치해 있고 1, 2층에는 2개씩, 그리고 3층은 주인 단독 세대로 되어 있었고요. 4층 옥탑 같은 경우에는 2개 호실이 위반 사항으로 등재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변동사항을 보니까 2018년도에 위반 건축물이 표시가 되었고요. 옥상에 34제곱미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 때문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옥탑층만 위반 사항으로 적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조해서 입찰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근저당 설정일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2017년 8월 11일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요. 이하 전부 다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토지의 등기부등본도 근저당 설정일이 말소기준 권리, 이하 전부 다 소멸로 특별한 내용은 없는 물건입니다. 이제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임차인들은 대부분 전세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전부 다 대항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낙찰자가 인수한 조건은 없는 물건이니까 임차인에 대한 부분도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물건이고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못 받는 부분들이 꽤 있다 보니까 아마 명도 저항은 조금 있을 만한 물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감정평가서에 있는 도면으로 내부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총 5개 호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한 개 호실당 4평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의 사이즈는 조금 작은데요. 지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이버 부동산으로 보니까 월세는 한 3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룸 2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의 사이즈가 좀 커 보이기는 합니다. 한 10평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이고요. 10평 정도 되는 사이즈다 보니까 이런 입주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아마 월세 60만 원은 충분히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60만 원도 더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조금 더 올려 받아도 될 만한 그런 사이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2층 같은 경우에도 1층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2층도 지금 10평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층은 주인 단독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차인의 현황을 보면 3층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시고 3층 주인 세대에 거주해도 될 만한 그런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지금 3룸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 취사장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인 단독 세대 이렇게 공동 취사장으로 빼놓은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은 엄연히 위반이긴 하지만 어쨌든 서울에 있는 다중주택의 99%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옥탑층 같은 경우에는 현장 영상에서 봤듯이 401호와 402호 2개 호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옥탑층에 불법으로 중축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건축물 대장에서 봤듯이
34제곱미터가 지금 이쪽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쪽에는 이행 강제금이 지금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401호와 402호 옥탑방이 존재하고요. 한 4평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4층 옥탑방 같은 경우에는 입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더 확인하고 입찰을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으로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물건의 월세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감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 인근에 지하 1층에 물건이 나와 있는데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5.4평 정도 되는데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은 4평 정도 되니까 이 물건보다는 아마 조금 더 작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한 500에 35 정도는 그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요. 제가 500에 35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 볼게요. 그리고 1층과 2층 같은 경우에는 10평 정도 사이즈의 원룸으로 되어 있는데 인근을 보니까 큰 원룸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5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네이버 광고 나와 있는 물건은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보다는 서울대 입구역과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 있지만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경매 목적물의 방이 한 3평 정도 더 크기 때문에 아마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에서 65만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3층 주인 세대 3룸 같은 경우에는 비교할 대상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투룸으로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투룸으로 보니까 지금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1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면적은 한 11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투룸이 보증금 3천에 월세 115만원으로 나와 있고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은 3룸의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이 금액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수익률을 계산해 볼 때는 좀 보수적으로 책정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검토하는 주택의 월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하 5개 호실은 보증금 500에 월세 35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보증금 총 2,500에 월세는 175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1층과 2층은 10평짜리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으로 계산을 했고 그리고 3층은 주인 단독세대 3룸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증금 3000에 월세 120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투룸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탑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증금 500에 월세 35만원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만실로 임차를 맞춘다면 총 보증금은 1억 정도가 회수가 되고요. 월세는 한 6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억 초반대 서울에 있는 주택에서 월세가 600 이상이면 저는 괜찮은 주택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예상 입찰 금액은 대략적으로 12억으로 잡겠습니다. 최저가 근접하게 잡았고요. 아마 이 금액으로는 낙찰이 되진 않겠지만 이 금액을 기준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보다는 한참 높게 써야 낙찰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보증금을 1억 정도로 받고 월세를 600만 원을 받는다면 수익률은 6.6%가 나오는데요. 6.6%의 수익률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꽤 괜찮은 수익률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검토했던 물건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서울대 입구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는 주택이고요. 단점은 좀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6년도의 건물인데요. 내부 상태는 좀 상당히 괜찮았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10억 초반대까지 물건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는 무조건 낙찰이 될 만한 그런 물건으로 보입니다.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임장 한번 해보시고요. 경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경매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6월 14일부터 시작되는 경매 강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